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가정 불화는 TV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살았죠.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꽤 오래 했어요. 덕분에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학원 강사 일을 오랫동안 해서 둘이 합치면 신혼집은 문제 없었어요.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형편 되니까 집은 꼭 친정에서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못 해줬으니 지금이라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떡볶이 수저예요. 엄마께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떡볶이를 매일 먹어서 행복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가난한 집이었죠. 물론 지금은 시대를 잘 탄 건지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직원들도 물론 여럿 있어요. 맛집이라 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용돈벌이로 부모님 가게에서 가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입시학원 강사라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반반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을 아예 안 하면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다 까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가자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에 늘 소녀가 있는 듯 했어요. 항상 말도 사근사근 하시고 별거 아닌 일에도 깨르르 웃으셨거든요. 저희 엄마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장사를 오랜 시간 해온 친정엄마는 완전 대장부 성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친정엄마께서 시어머니를 정말 잘 만났다고 좋아하셨어요. 부드러운 시어머니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하지만 복병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부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빨리 애 낳고 남편 내조에나 힘써야지. 회사는 그만둘 거지. 집은 항시 여자가 지키고 있어야 해. 여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뭐? 어떤 세상인데? 아니, 당신은 남편이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아이고, 새끼 보는데 민망하게 왜 큰 소리를 쳐요? 그러고 보면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가족들 직접 밥해 먹이고 청소에 빨래에, 어휴, 공무원은 월급이라도 주지만 주부는 월급도 없잖아요.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일을 못 그만두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점을 다 알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꿈이에요. 물론 남편이 착실하고 다정하다는 전제하에요. 부인이 남편을 공경하는 만큼 남편도 부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 저 내조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예쁘게 잘 살아볼게요. 부족한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세기야, 고맙다. 여편네 주책맞게 눈물은?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고 시부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부는 그렇게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느낌이 다분했어요. 그런 태도를 저는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시부가 건방지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이제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그동안 혼자였던 어머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행히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시부에게서 느껴지는 가부장적인 낌새가 안 보였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 완전 사내 대장부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제가 다 리드했어요. 게다가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라서 시부의 뜻과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가 장사를 하셔서 엄마와 별다른 추억이 없거든요. 그게 늘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전업주부가 꿈이었어요. 사실 시부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거니까요. 시부가 성격이 고약해도
별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야 여보, 나 입을 옷이 없잖아. 에이, 그럴 리가. 어제 내가 개어서 넣어놨는데. 어디 보자. 여기 다 정리해놨네. 세 번째 서랍이라 몇 번 말해. 아니 장난해? 옷 하나하나 다림질 안 해? 응? 그게 뭔 소리야? 너 나 오늘 오전 강의 있는 거 잊었어? 5분 안에, 아니 3분 안에 다림질 해놔. 양치하고 올 테니까. 뭐? 당신 살림 안 해봤어? 세탁했으면 당연히 다림질도 기본으로 해놔야지. 여기 죄다 주름진 거 봐. 이걸 입고 나가면 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꼭 일일이 설명해야겠냐? 나 시간 없어. 이 니트랑 바지 빨리 지금 입고 나가게 다림질 해놓으라고. 남편은 빽 소리를 지르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없는 사춘기 애 같은 그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다림질은 해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과 부딪히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다림질한 옷을 보더니 다음엔 본인 입을 속옷까지 다림질 싹 해놓으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곤 만족한 표정으로 출근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기에 저는 한동안 벙쪄 있었죠. 남편은 더불어 반찬 투정까지 하며 며칠 동안 미운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먹은 미역국 아니야? 너 도대체 집에서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당신, 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요 며칠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해? 열심히 돈 버는 신랑한테 어제 먹은 똑같은 국 먹이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국은 딱 끓일 만큼 끓여서 먹는 거야. 아니 양 조절이 안 돼? 왜 저녁에 먹은 음식을 아침에 또 먹게 하냐고. 앞으로 주의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집들은 다 국 한 솥 끓여서 며칠씩 먹어. 그러기만 해봐.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 도시락 싸줘.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아이씨, 반찬이 이게 뭐야. 계란말이, 일미, 멸치. 너무 부실하잖아. 너 혹시 생활비 아껴서 나 몰래 모으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구첩반상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셔. 네가 차린 음식들 정성이 있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너 앞으로 구첩은 아니더라도 육첩 반상까지는 무조건 해. 반찬 가지수는 적응하면서 점점 늘려가면 되니까. 남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까지 하나 우선은 지켜봤어요. 누가 왜 이혼했냐 하면 집안일 때문이라 말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업주부인 제가 더 노력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시부였습니다. 원래 시부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구첩반상으로 먹는 분이세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은 입도 안 대고 무조건 시모가 한 반찬에만 밥을 먹었죠. 제가 한 번은 시댁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왔는데 시부는 제 반찬 손도 안 대더라고요. 신혼집 초대했을 때도 입맛에 안 맞다고 거의 안 드셨어요. 광적으로 어머님 손맛만 찾으셨죠. 그러면서 시부는 저희에게 평소에는 밥을 어떻게 차려 먹냐고 물었었어요. 신랑은 집에서는 간단히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답했었죠. 돌이켜보니 아마 그 뒤로 남편이 구첩반상 타령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식사 안 챙겨주는 사람도 아니잖아. 항상 나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요리했어. 혹시라도 메뉴 겹치지 않게 나름 정성을 쏟았다고. 근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3살짜리 아들 키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얄밉게 말하니? 365일 어떻게 아버님처럼 구첩반상을 먹어? 그건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야. 존경스럽지만 난 구첩이든 육첩이든 절대 못해. 육첩반상? 진짜 육갑 떨고 있다.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저는 듣다 쌓인 게 다 폭발했어요. 참지 못하고 소리를 꽥 지르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주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 그럴 거면 당신 나랑 결혼 왜 했니? 내조는 개뿔.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아침밥은 네 담당이야. 생활비도 반반 내고 있으니 전부 다 반반해도 불만 없지?
아침 너, 점심 각자, 저녁 나.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아, 어디 큰 소리야. 그리고 아침마다 바빠 죽겠는데 네 속옷까지 다리라고? 미쳤니? 심지어 부탁도 아니라 명령조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매일 반듯한 와이셔츠 준비해주는 걸로 모자랐어? 내가 아무리 내조한다 했어도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정 원하면 너가 직접 다려 입던가. 야, 결혼할 때 네가 뭐라고 했냐? 일 그만두고 내조한다며.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했어. 넌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내조를 언급해? 우리 엄마는 항상 군말 없이 매 끼니 준비하셨어. 게다가 평생 아버지 속옷 다림질 하셨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으면 너도 지금부터 습관 잘 들여. 늙어서도 남편 사랑받고 살고 싶으면 말이야. 앞으로 손빨래 해서 꼭 다림질까지 잊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알아들었어? 남편은 제가 따지자 질세라 더 큰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좋게 얘기했으면 저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계속 하대하는 남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좀 유치해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리 지르는 남편을 보고 영문을 모른다는 듯 씩 웃었어요. 왜? 너 다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러닝구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중간에 구멍 났잖아. 아, 그래? 당신 옷 많으니까 다른 거 입으면 되잖아. 조심성 하고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야? 왜? 또 문제 있어? 당신 그러다 늦겠다. 대충 입어. 옷이란 옷은 죄다 구멍 뚫려 있잖아. 그래? 뭐 어때? 한번 입어봐. 불편하면 내 거라도 입고 가던지.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설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에이, 복수라니.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당신 아침 준비 안 했네. 빨리 밥부터 차리지 그래? 야, 내가 아침을 왜 차려? 왜? 싫어? 그래, 싫다. 너 보니까 도시락도 준비 안 했지? 도시락 같은 소리 하네. 애초에 내가 해준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너 사 먹는 거 좋아하니까 사 먹어. 왜? 도시락도 아버님이 그러라고 시켰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빠가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라잖아. 그래야 내가 네 음식에 길들여질 거라나 뭐라나. 아무튼 난 이제 네가 해주는 밥 평생 먹어야 하니까 바깥 음식에 내 입맛 맞추지 말라고 했어. 틀린 말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절대 틀린 말씀 안 하셔. 뭐? 진짜 웃겨. 난 그럼 평생 네 밥 삼시세끼 챙기다가 죽어야 해? 내가 왜?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여기 우리 엄마가 해주신 집이야. 당장 나가라고. 뭐? 진짜 치사하게. 나 되게 치사해. 그래서 차마 우리 엄마가 사준 집에서 내가 하녀 취급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반반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아니 여보, 진짜 1억이야? 1억이야. 차라리 혼자 살지. 나가. 알았어. 나 일단 출근할 테니까 마음 풀어. 그러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풀이 죽은 채로 구멍난 내일을 입고 출근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집 비번도 바꾸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퇴근 후 도어락 비밀번호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자 남편은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너 얼굴에 미안함이라곤 1도 안 보여. 진짜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장인어른 오시기 전에 가자. 남편이 또 친정 부모님은 어려워했거든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집에 가자고 보채더군요. 지금 맹세를 하던지 각서를 쓰던지 해. 뭐?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싫어? 그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던지. 내가 너랑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 알겠어. 알았다고. 각서 쓸게. 받아 적어. 첫째, 너랑 나,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마누라 말, 즉 내 말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 뭐? 뭘 그렇게 봐. 받아 적으라고. 알았어. 둘째,
반찬 투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무조건 내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는 거야. 그리고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나머지 집안일은 서로 반반씩 하는 거야. 마지막 셋째, 생활비 반반은 앞으로 없어. 생각해보니까 신혼집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비까지 원해? 만약 생활비 반반을 원한다면 앞으로 네가 월세를 내. 이 세 가지 못 지키겠거나 싫으면 당장 이혼하면 돼. 남편은 월세라는 말에 흠칫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죠. 자기가 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삼시세끼 아주 건강식 위주로만요. 초딩 입맛인 남편은 햄이나 라면 같은 걸 무지 좋아하는데요. 일부러 가공류 인스턴트 음식은 안 줬어요. 나물이랑 잡곡밥 건강식으로만 매 끼니 챙겨줬죠. 음식 간도 엄청 심심하게 했습니다. 조미료, 소금, 간장 다 숨겼더니 남편이 몰래 사오더라고요. 저는 절대 제 음식에 못 뿌리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요리에 입맛 맞추라고 뭘 간을 더하려고 해. 아버님 말씀대로 길들여 줘야지. 남편은 밥 먹을 때마다 괴로워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보란듯이 혼자서 냄새 엄청 풍기는 치킨, 족발, 피자 같은 걸 배달시켜 먹었죠. 그제서야 남편은 진심으로 싹싹 빌더라고요. 물 먹이면서 비는데 아주 통쾌했습니다. 제발 요리 좀 그만하고 평범한 예전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집이 아주 평화로워졌어요.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가끔 배달로 끼니 때우기도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이혼 고비도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딱 그것까지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남편은 시부가 시모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하는 듯 했잖아요. 역시나 물어보니 시부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 요새 점심 도시락 싸서 다니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버지. 아니, 내가 입맛을 길들이라 몇 번을 말하냐? 그리고 너는 남편 도시락 하나 싸주기 힘들어? 아버님, 이 사람 아무리 건강식으로 챙겨줘도요. 애기 입맛이라 점심은 알아서 사 먹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도 밥 먹는 습관 들여야죠. 제가 365일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도시락은 무슨 밖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 바깥 음식 건강에도 나쁘고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지. 시부는 그놈의 집밥 타령을 또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이 안 통할 걸 알고 미리 친정에 SOS를 해놨었습니다. 당신은 거들지 마. 그래서 너 대접한다고 우리 여기까지 불러놓고 음식은 언제 할 생각이냐? 네가 얼마나 음식을 못하는지 오늘 내가 확인해 주마. 그게 아버님, 우리 왔어. 그때 저의 구세주 친정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긴요. 사돈어른들 대접하러 왔죠. 여보, 얼른 음식 들고 들어와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음식해 오셨어요. 두 분 쉬는 날이신데 특별히 가족들 먹으라고요. 음식을? 네, 얼른 드세요. 각종 튀김과 어묵, 떡볶이, 순대가 한 상 가득 차려지자 시부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님은 감사하다며 맛있게 잘 드셨는데 시부의 젓가락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죠. 어머, 소문대로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줄도 안 서고 먹네요. 감사해서 어떡해요? 당신도 얼른 먹어봐요. 됐네. 난 집 가서 밥 먹을 거니까 얼른 먹어. 아니, 나보고 집 가서 또 밥을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먹어요. 준비해주신 사돈 부부 성의도 있는데 당신도 참. 아니, 나는 집밥 먹을 거라니까. 구첩반상. 시부는 고집을 부리며 안 먹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또 눈치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돈, 그러지 말고 떡볶이 한번 드셔보셔요.
아, 글쎄, 난 안 먹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첩반상 해드리오리다.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식기를 9개 챙겨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징어 튀김, 김말이, 고구마 튀김, 종류별로 하나씩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시는 구첩반상이요. 사돈도 참 너무하시네요. 준비해온 성의가 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이럴 때는 같이 드시고 그래야 어른이지. 아니, 애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반찬 투정 그만하시고 어서 드세요. 저희 신랑 보세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자고로 남편은 주는 대로 뭐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예쁨 받죠. 더 늙고 병들었을 때 다들 나 몰라라 하면 좋겠어요? 나 기가 막혀서 난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당신 적당히 먹고 얼른 와. 기센 친정엄마의 일침에 시부는 도망가듯 집을 나섰어요. 당신 뭐해? 아버님 따라가봐. 나 더 먹고 싶은데. 제가 남편에게 시부를 따라가라고 했지만 자기 배 채우느라 바빠서 안 따라가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등짝을 여러 번 때리셨죠. 어서 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아빠는 남은 떡볶이를 포장해서 시댁에 가셨습니다. 그럼 슬슬 떠날 준비해볼까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님의 파업을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래도 되죠. 아니, 우리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사돈 옷이랑 짐들은 잘 챙겨오셨죠? 그럼요. 근데 저 양반 저 없으면 굶다가 쓰러질지 몰라요. 괜찮아요. 쫄쫄 굶어봐야 앞으로 반찬 투정 안 하겠죠. 사돈 어른은 그냥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괜찮다고 시모를 달래셨고 저도 거들어서 어머님을 안심시켰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도 충분히 노력하셨잖아요. 30년 넘게 삼시세끼 구첩반상 차리셨으니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아이고,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말년에 호강하네. 어머님이 눈물을 훔치는데 괜시리 마음이 찡했어요. 동시에 남편이 괘씸한 생각도 들었어요. 시모의 고생을 옆에서 방관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친정엄마와 시모는 일주일 동안 강원도 여행을 떠났어요. 엄마께서는 가게와 시댁을 아빠에게 맡기셨죠. 친정아빠께 들어보니 시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먹질 않고 기다렸다네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자 해골 같은 얼굴로 냉장고를 뒤져서 시모가 해뒀던 반찬들을 먹었대요. 그리고 반찬이 다 떨어지자 시부는 정말 계속 굶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전화로 난리를 부렸죠. 아니, 엄마,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아, 강원도 멀리도 갔네. 빨리 돌아와. 아빠 쓰러지시면 어떡해. 아빠가 엄마 올 때까지 절대 식사 안 하신대.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아무리 장모님이랑 그 사람이 가자 해도 엄마는 거절했어야지. 야, 이놈아. 나는, 네 애미는 내가 평생 그 고생을 했는데 넌 지금도 네 아빠만 걱정돼? 아니, 집에 밥이 없어, 반찬이 없어. 하다못해 배달이라도 시켜 먹던가. 언제까지 내가 그 짓을 해야 돼? 엄마, 왜 그래? 엄마답지 않게. 나도 이제 좀 인간답게 살자. 못난 놈, 끊어. 시모는 설움을 터뜨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랑 엄마는 우는 시모를 달래면서도 착잡했죠. 어쩌면 그 모습이 저의 미래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친정아빠께서는 장사하고 남은 떡볶이를 들고 매일 시댁으로 퇴근하셨어요. 시부는 결국 굶고 굶다가 글쎄 새벽에 몰래 떡볶이를 꺼내서 먹었다네요. 허겁지겁 먹다가 남편이랑 친정아빠한테 들켰대요. 엄청 창피하면서도 떡볶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시어머님이 계속 연락 두절이자 시부는 결국 제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면서 시어머님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어쩔 수 없이 시모는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그래요, 나예요. 창피하게 새애기한테 전화해서 뭐해요?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는 못 살아. 나야말로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래? 이대로 이혼할 거는 아니지? 우리 나이가 몇이야? 그동안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반성하는 모습 안 보이면 난 못 가요. 뭐? 나 평생을 당신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쳐요. 오죽하면 며느리랑 사돈어른 따라 도피했겠어요. 내가 진짜 미안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올 거요? 약속해요. 당신이 약속 안 하면 난 못 가요. 무슨 약속? 나 이제 예전처럼 당신 못 챙겨요. 속옷도 못 다리겠고 당신 옷도 당신이 알아서 챙겨 입어요. 그래, 내 옷은 내가 챙겨 입을게. 그거면 돼? 아니요. 제일 중요한 밥 문제가 남았잖아요. 당신 30년을 나 부려먹었잖아요. 이제 그만 그쯤 하면 됐어요. 나 이제 밥 못 차리니까 그렇게 알아요. 갑자기 그러면 쓰나? 난 뭘 먹고 살아 그럼? 세상 널린 게 음식이잖아요.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끊을게요. 아니 끊지 마. 알겠어. 우리 타협을 하자고. 나도 당신이 갑자기 그러면 힘들어. 마음 약한 시어머님을 대신해서요. 저랑 친정엄마는 시부와의 통화를 엿들으며 코치를 했어요. 아니 시부는 또 죽어도 구첩반상은 포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합의해서 삼시세끼 중 딱 한 끼만 구첩반상 차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남은 반찬 드시기로 하고요. 주말에는 당연히 배달이든 외식이든 알아서 식사 드시라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시모는 점점 반찬을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파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애교 수준이었어요. 알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중독 수준으로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여보,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눈 더 나빠지겠어. 영상 보고 싶으면 차라리 TV를 봐. 아무래도 작은 화면보다 큰 화면이 낫잖아. 괜찮아. 난 이걸로 영상 보는 게 편해. 손에 착 감겨서 안정감이 있잖아. 그리고 학원에서 언제 연락 올지 몰라. 학생들 실시간 질문 올리면 답도 해줘야 하고. 남편이 업무와 관련지어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스케줄 변동 때문에 자주 전화가 왔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휴가 때도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당신 휴가 내내 또 폰만 들여다볼 거야? 내가 언제? 아니, 전화 만진다고 운전도 나만 시키고 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아니, 나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해. 이럴 때라도 내조 해라 좀. 또 내조 타령이네. 정신 못 차렸지 아직? 아니, 둘이 밥 먹을 때도 전화기 들여다보고 앞에 있는 사람 무안하게 말이야. 휴가 때는 급한 연락 올 것도 없잖아. 아, 진짜 답답하게. 구속하냐? 내가 내 전화도 마음대로 못 봐? 그리고 휴가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유튜브라도 보지. 아, 가만 보면 당신 요즘 잔소리 너무 심하다. 잔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하던가. 폰 만진다고 수영도 안 했잖아. 휴가 왜 왔니? 우리 지금 놀러 왔는데 당신은 전화기만 보잖아. 꼭 바람 피는 사람처럼. 뭐? 바람이라니. 너무 같다. 남편은 바람이라는 말에 갑자기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미 없이 나온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설마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아주 금이 갔죠. 아이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참나, 왜 내 탓을 해? 당신이 전화 만진다고 하도 뭐라 하니까 손에서 놓쳤잖아. 아휴, 별 억지를.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호텔 방에 저를 혼자 두고 사라졌어요. 혼자 전화기를 고치러 갔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에게는 좀 더 큰 화면인 태블릿도 있었는데요. 업무는
그 태블릿으로도 충분한 걸 뒤늦게 전 깨달았죠. 도대체 전화로 뭘 하고 있는지 걱정됐죠. 처음엔 저 몰래 주식이나 투자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봤더니 글쎄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뒤져보는 성격도 아니라서 남편은 비번을 자기 생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신감과 뻔뻔함인지 열이 뻗쳤어요. 남편 전화에는 채팅 어플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남편은 그동안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처음엔 어떤 몹쓸 것들이 남의 남자랑 붙어먹냐고 생각했는데요. 그 여자들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화 내용 하나하나 다 캡처하고 남편이 절대 발뺌할 수 없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동안 자주 남편 강의 시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여자들이랑 데이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미 충격받은 상태였는데 남편에게 보낸 시부의 문자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늙어서 추하게 바람피는 것보다 지금 젊을 때 여러 만나는 게 낫다.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양심에 찔릴 필요도 없다. 지금 부지런히 여자 만나고 다녀야 안 사람이랑 관계도 더 좋아진다. 지금껏 네 엄마 하나 보고 살아온 나를 봐라. 뭐가 남았냐?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아냐? 지금 충분히 즐겨라. 그 문자에 또 남편은 알겠다고 존경한다고 답했더라고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시부는 도대체 남편을 어디까지 조종하나 싶었죠. 결국은 조종한다 해도 남편의 의지로 바람핀 거지만요.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었어요. 절대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요. 바람핀 거 들키면 무조건 이혼이라 선언했었죠. 그치만 남편은 너무 쉽게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자들과 채팅한 것들과 문자 내용을 다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남편 학원 앞에서 전단지처럼 나눠줬습니다. 저희 집 떡볶이 50% 할인 쿠폰 같이 붙여서요. 처음에는 다들 떡볶이집 홍보인 줄 알고 받아갔어요. 학생들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잘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전단지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대부분 저와 아는 얼굴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대신 욕을 해주기도 하고 제 등을 토닥거리며 가기도 했죠. 뒤늦게 소식이 들었는지 남편은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급히 뛰쳐나왔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저랑 이혼하실 분이시네요? 자, 떡볶이 쿠폰이라도 챙겨요. 남편은 제가 내민 전단지 내용을 보고 돌처럼 굳더라고요. 지금 이걸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나눠줬는데? 당신 미쳤어? 돌았어? 나 학원 잘려, 이러다가. 어쩌라고. 네 같은 인간이 애들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너 대학생들한테도 용돈 준다고 껄떡거렸더라? 조용히 못해? 조용히 못해. 왜 총각인 척 바람피다가 들키니까 쪽팔리냐? 저는 보란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쪽팔린 듯 얼굴을 가리고 학원으로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통쾌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쓰라리더라고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요. 그쯤 하면 소문이 날 대로 났을 거라 생각하고 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남편을 죽이네 마네 하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화 가라앉히세요. 내가 복수 다 했어. 아, 현재 진행형이라 복수는 계속 할 거야. 잘 됐지 뭐. 어차피 나랑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결혼하고 돌변했을 때 진작 이혼했어야 했나 봐. 너무 질질 끌다가 지금 더러운 꼴 다 본 것 같아요. 나 사실 엄마 아빠처럼 예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그건 글렀나 보다. 그냥 평생 엄마 아빠랑 즐겁게 살아야지 뭐. 떡볶이집 딸로 돌아가야지.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 괜찮아.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자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함도 창피함이지만요. 학부모 항의로 다음날 바로 학원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신혼집에서도 제가 쫓아내서 시댁에 갔다더라고요.
시부한테는 제가 들켰다고 혼나고 시모한테는 바람 폈다고 쫓겨났죠. 게다가 저는 떡볶이 수저라 이 주변 학교 아이들이랑 친하거든요. 남편은 강사도 잘리고 길 가다가 애들한테도 불륜남이라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오면요. 해맑게 제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모, 저희가 대신 복수했어요. 잘했죠? 저는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시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남편에게 바람피라고 종용했던 말들을 빠짐없이 시모에게 다 전달했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미안해. 이런 집안이라 채아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이런 몹쓸 인간들, 아니 이 짐승 같은 것들.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좀 한심했지만 내 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감히 아들내미 가정 다 파탄내고 지 가정은 무사할 줄 알았나 보지? 어림도 없지. 저는 시모가 쓰러질까봐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시모는 씩씩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본 강단 있는 시모의 모습이었어요. 형님. 시모는 시고모에게 전화를 건 후에 갈 때까지 가보자고 시부랑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그 전에 시부가 바람도 피는지 동태를 살폈죠. 제가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부는 나쁘끄럽게 다른 동네 다방까지 가서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렸더라고요. 이때까지 항상 삼시세끼 시모 밥상 받아먹고 다방 가서 딴짓거리 했던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시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저는 시고모를 뵐 수 있었어요.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너희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네. 안녕하셨어요, 고모님. 형님 오셨어요? 그래. 나를 주말에 부른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큰일이야? 누나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서 골프 치다 왔지. 다들 내가 보고 싶다 하길래 뭔 일이야? 당신이 누나 불렀어? 그래요. 내가 불렀네요. 나한테는 평생 구첩반상 타령하더니 뒤에서는 추접한 짓거리 하고 다녔어요? 당장 내 손을 분지르고 싶어요. 당신 입에 들어간 음식들 다 끄집어내고 싶다고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한테 그따위 걸 가르쳐.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어?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시부는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어버버거렸고요. 시모는 제가 만들어뒀던 남편이 바람핀 전단지랑 시부가 다방 가서 추태를 부리는 사진들을 시고모에게 전달했어요. 시고모는 그것들을 보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나가셨죠. 아니, 당신 도대체 누님한테 뭘 보여준 거야? 시부는 그제서야 시고모가 본 것들을 확인하고 세상 무너진 얼굴을 했습니다. 시고모는 어느새 골프채를 꺼내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내가 바람 피는 인간들 극혐하는 거 알아 몰라? 바람을 펴? 네가? 몇십 년을 부인밥 얻어먹으며 산 네가? 이 기생충만도 못한 게? 알고 보니 시고모도 시고모부 바람으로 이혼을 했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시고모의 아픈 상처를 시부가 건든 거예요. 시고모께서 바람하면 정말 치를 떨고 친동생이라도 가만 안 둘 성격이란 걸 시모는 알았던 거죠. 골프채를 피하며 도망다니는 시부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시부는 조금이라도 맞고 싶지 않다고 아주 잽싸게 도망치더군요. 나중에 시모한테 들었는데 시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더럽게 안 들었대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 시고모가 엄청 때리면서 키웠대요. 한 번은 시고모께 맞아서 손목이 부러졌다네요. 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요. 시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또 그런 일 생길까봐 얼굴이 노래졌더라고요. 너 이 집 당장 반납하고 썩 꺼져. 고생을 안 해보고 사니까 세상에 아주 꽃밭이지? 누나! 누나라고도 부르지 마 이놈아. 게다가 상상도 못했는데 시댁집이 시고모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딱히 능력 없는 시부한테 시고모가 열심히 살라고 준 거였죠.
명의는 그대로 시고모 거였고요. 시고모는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시부를 향해 골프채를 계속 휘둘렀어요. 시부는 맨발로 쫓겨나고 말았죠. 마당에서 시부는 계속 빌었어요. 시고모는 무시하더라고요. 야, 이런 몹쓸 놈아. 네 마누라한테나 용서를 빌어? 그러자 제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는 무릎을 꿇고요. 시모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누님 말려봐요. 당신은 평생 죗값 치러도 모자랄 거예요. 주접스러운 그 손 치우고요. 새아가한테 똑바로 사과나 하세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는 진짜 걔가 그럴 줄은 몰랐어. 이제 새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이혼하거든요. 뭐? 그 소리를 듣고 시고모는 시부의 멱살을 잡고서 그대로 내동댕이 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누나, 나도 이제 늙었다고요. 그렇게 한바탕 멱살잡이가 끝나고요. 남편도 뒤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고모는 냅다 남편 뺨을 갈겼죠. 고모? 이 못난 놈. 지금 저는 이혼을 무사히 한 상태입니다. 시부가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텨서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소송 중이시고요. 시모는 현재 저희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으니 계속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서로 불편했거든요. 먼저 이모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모는 난생 처음 본인 손으로 일하시고 월급도 받으니 사람 사는 것 같으시대요. 쉬는 날 저희 친정엄마랑 놀러 다니시고 새 인생 살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께는 좋은 친구가 생겼죠. 시고모께서는 내쫓았는데도 시부가 자꾸 돌아와서요. 청소, 빨래, 집안일을 모두 시부에게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정신머리 교육을 단단히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전 시부는 밥도 알아서 지어서 차려 먹는다 합니다. 전 남편은 시부의 말이면 끔뻑 죽었었는데요. 시부 말대로 하다가 학원 강사도 잘리고 이혼당하자 시부한테 엄청 대들었대요. 그러고는 혼자 살겠다고 지방으로 도망갔죠. 또 시부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 인연 전부 네 탓이야. 너만 없었어도, 너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내가 평생 구첩반상 먹으면서 아들 존경받으며 살았을 텐데 너 이리 와. 시부는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 순간 어디서 학생들이 튀어나왔는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 이런 늙은이 영감탱이. 노망났나? 하지만 저는 이 동네 소문난 떡볶이 수저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남다르게 줘서 학생들이 절 좋아하거든요. 또 하필 조금 노는 학생들한테 딱 걸려서 시부는 잔뜩 겁을 먹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늙은 시부 무섭지도 않았고 우스웠는데요. 학생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생각 들고 뿌듯했어요. 덩치 큰 고등학생들한테 둘러싸이자 시부는 아주 사지를 덜덜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물론 도와준 아이들은 이후에 음료수 서비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괘씸해서 계속 추적했어요. 변호사한테 미리 물어보고 고소 안 당할 만큼만 남편을 골려댔죠. 남편 이름 석자만 안 적었지 추측 가능하게끔 인터넷에 글을 올렸거든요. 전 남편이 옮긴 지방 학원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은 제 글을 보고요. 귀신같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옮기는 학원마다 잘렸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전 남편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제발 글 좀 내려달라고 저한테 빌고 또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엄마, 이 사람 좀 말려봐요. 나 피말라 죽겠어요. 시모는 그걸 보고 한심한 얼굴을 하면서도 또 속상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냉정하게 아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전 남편은 오열하더라고요. 저는 흙탕물에 드러누워서 우는 남편을 보고 앞으로 똑바로 살으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싶어서 인터넷에 쓴 글도 전부 내렸어요. 지금은 어느 학원으로 옮겼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이 시모한테 빌붙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지 앞가림은 하고 살아라고 선심 썼죠 뭐. 저는 이제야 다 해결해서 당분간은 혼자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비행기에서 정신없이 사연 적었네요.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금융치료라도 받으려고요. 다녀와서는 예전처럼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지낼 거예요. 돈 때문은 아니고 가게에서 애들 만나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은 티 없이 맑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것들 하면서 제 인생 살 거예요. 아 참,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야 친정엄마께서 제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혹시라도 저 함부로 무시 안 당하게끔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 거였다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결혼 생활도 이혼도 다 못 버텼을 것 같네요. 열심히 효도도 하면서 살아야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삶 찾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2023년의) 시작을 축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나요? 저의 지난 6개월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작년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많았던 터라 올해는 소소한 일상 자체가 큰 행복으로 다가오네요. 앞으로 남은 날도 큰 행운보다는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마무리하며 작년 6월의 사건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글솜씨가 부족하고 재미없어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결혼까지 했고 지금도 지방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아기는 없고 20대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해서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 일을 해와서인지 여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직접 농사 지으며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오셨고 그 덕에 지금까지 노후까지 문제없을 만큼 돈을 모았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월급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지만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전혀 없고 급여도 크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농사 일하며 수확한 작물들을 팔아 생활비를 조금씩 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혼집을 친정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며 시댁에서 집은 물론이거니와 비싼 예물을 받았다고도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시댁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신혼집은 형편이 되는 쪽이 마련하면 된다고 했고 돈이야 차근히 모으면 된다고 하셔서 우리의 결혼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딸인 제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이렇게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불편하고도 어색한 시댁에서 1박 2일을 마치고 신혼집을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떠나가네. 엄마, 내가 뭐 어디 멀리 가?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우셔? 여기랑 우리 신혼집 차 타면 30분이야.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올 테니까 울지 마요. 엄마가 자꾸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바깥 양반 저 세상 가고 나서 너를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이제 이 집에서 나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쓸쓸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너 신혼여행 가 있을 동안에도 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아니? 그런데 내 속은 하나도 모르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엄마 서운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 못했어요. 엄마 미안. 그래도 속으로는 매일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 노느라 정신 팔린 건 아니고 아무리 신혼 재미가 좋아도 이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 잊지 마. 엄마가 널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럼 알죠. 걱정하지 마요. 결혼해도 지희랑 종종 놀러 올게. 당연히 그래야지. 이 시험이 혼자 시골에서 사는데 아들 며느리가 안 오면 쓰나. 참, 지희야,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웬 박스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통도 있었고 무언가가 가득 들어있는 검정 봉지도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검정 봉지에는 누룽지가 들어있고 이거는 젓갈, 이거는 밑반찬들이다. 우리 민석이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는 누룽지에 젓갈 먹으니까 아침마다 이 누룽지 잘게 부셔서 물 넉넉히 넣고 푹 끓여서 먹여라. 이 멸치볶음이랑 진미채는 민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매 식사 때마다 꺼내주렴. 다 먹으면 내가 또 해주면 되긴 하는데 매번 내가 할 순 없으니 다음에 혼자 한번 와서 반찬하는 법 좀 배워라. 넌 어차피 집에서만 일하잖니. 그니까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먹는 거 좀 잘 챙겨줘. 알겠니? 박스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아이스박스를 또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투명 비닐 안에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래기국 냉동시킨 거다.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니까 입맛 없다고 하면 한 번씩 데워 먹이렴. 그리고 이건 반건조 생선인데 프라이팬에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민석이 반찬으로 주면 아주 좋아할 거다. 생선이요?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생선이라면 질색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직접 생선 구운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생선 하나를 못 굽니? 그냥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생선 놓고 구우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 해봐야 너도 살림이 늘 것 아니냐. 그리고 너가 생선 안 좋아한다고 해도 민석이는 생선 좋아하니까 자주 구워줘. 알겠지? 시어머니가 그저 어려운 새댁이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알겠으나 말이라도 너도 같이 먹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생선은 한 번도 구운 적이 없었을 뿐더러 어릴 때 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고생한 뒤로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은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먹지도 못하는 생선을 구우라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 원한다면 도전은 해보겠지만 사실 자신은 없네요. 생선 하나 굽는데 뭘 그리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민석이는 생선 좋아해. 너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네 식성을 바꿔. 앞으로 민석이랑 같이 살면서 너가 생선도 구워주고 가시도 발라줘야 하는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어쩌니? 전 잘 굽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 앞으로 남편이 직접 굽고 가시 발라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가시는 직접 발라 먹어야죠. 예, 민석이가 어떻게 생선을 굽니? 원래 민석이는 그런 일 못해. 그리고 너는 회사 일로도 바쁜 애한테 집에서 직접 생선까지 구워다 먹으라고 시키고 싶니? 게다가 만약에 민석이가 먹었다가 너처럼 목에 가시라도 걸리면 어떡해? 난 그 꼴 못 본다. 아, 맞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라. 시어머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투명 비닐에 쌓인 냉동된 무언가를 한가득 가져왔어요. 너 빵 좋아한댔지? 이거 일하면서 먹어라. 꽤 비싼 빵인데
내가 상할까봐 냉동 보관한 거야. 실온에다가 두고 먹으면 아마 처음 샀던 것처럼 먹을 수 있을 게다. 사실 생선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해도 서운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을 따로 챙겨주니 서운한 마음이 금세 풀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보며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손 큰 건 역시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것만 있어도 한 달은 넉넉히 먹고 살겠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신혼재미 좋다고 이 엄마 잊지 말고 자주 들러. 전화도 자주 하고. 알겠어? 우리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한가득 챙겨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음식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이나 젓갈은 신선했는데 빵은 유통기한도 지났고 색도 이상했어요. 심지어 어떤 빵 표면에는 군데군데 초록색 곰팡이까지 폈더라고요.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빵을 버리려고 했어요. 여보, 이거 빵들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깜빡하셨나 봐. 그냥 버려야겠다. 그치? 아깝게 그걸 왜 버려? 우리 엄마가 준 빵인데. 이 빵 다 비싼 제과점에서 산 빵이야. 그건 아는데 보니까 유통기한도 지난 것 같고 이거는 색도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왜 못 먹냐? 우리 엄마가 설마 너한테 상한 음식 줬겠어? 어떻게 엄마가 준 음식을 그렇게 막 버릴 생각을 해? 막 버리려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지금 색깔이 이상하잖아. 유통기한도 이미 지났고 여기엔 곰팡이도 피었다고. 그럼 엄마가 준 음식들은 못 먹을 음식이라는 거야? 와,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너 생각해서 따로 빵이랑 챙겨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너가 왜 이렇게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곰팡이 피고 색까지 변한 이 빵들을 내가 다 먹어야 해? 엄마가 준 음식인데 못 먹을 이유는 뭐야? 그럼 내가 먹을게. 결국 남편은 색도 변질되고 냄새도 이상한 빵을 직접 해동시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한 것 같으니 먹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가 준 음식이라 못 버린다며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맛만 있는데 뭘 이상하다고.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싫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괜히 이상한 드라마 보면서 우리 엄마 오해하지 말고 엄마 성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알겠어? 사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 집도 엉망이고 집안일이며 쇼핑몰 일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 집도 엉망이고 집안일이며 쇼핑몰 일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석이 출근은 잘했니? 아침에 누룽지는 끓여줬고 오늘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갔어요. 그럼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빈속으로 회사에 갔단 말이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는 집에서 편하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일하겠지만 민석이는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는 애야. 그렇게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다고 회사를 지각할 순 없잖아요. 그럼 너가 더 일찍 일어나서 민석이를 깨웠어야지. 내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누룽지 먹이도록 해. 나랑 있을 때는 아침 걸은 적이 없는데 걱정되는구나. 참, 그건 그렇고 어제 줬던 빵은 먹어봤니? 저는 안 먹었고 남편만 먹었어요. 남편만 빵을 먹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니까 우리 민석이가 그 빵을 먹었단 말이야? 왜? 빵도 안 좋아하던 애인데. 왜요? 남편은 그 빵 먹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건데. 설마 그 빵들 유통기한 지난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어제 버리려다가
남편이 아깝다고 버리지 말라길래 유통기한도 지나고 곰팡이까지 핀 빵을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다 먹을 수 있다며 남편이 기어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민석이가 그 빵을 먹었어? 네, 끝까지 먹겠다길래 그냥 뒀죠. 근데 곰팡이 피고 유통기한 지난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왜 주셨어요? 그 빵 냉동 보관된 거라서 먹어도 되긴 한데 민석이는 워낙 위장이 예민해서 그런 거 먹으면 탈이 나. 비싼 돈 주고 산 빵인데 버리긴 아깝고 내가 먹자니 너무 많고 해서 너한테 준 거지. 마침 너도 빵 좋아한다니까. 어머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아무리 제가 빵을 좋아한다지만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빵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 음식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내가 뭐 너한테 독약이라도 줬니? 그리고 빵은 발효식품이라 곰팡이 좀 있을 때 먹어도 괜찮아. 너나 나같이 위장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구나. 나 며느리한테 못 먹을 음식물 쓰레기나 주는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날 뭘로 보고? 기분 나빠서 전화 못하겠구나. 끊는다. 시어머니 말에 저 역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유통기한 다 지나고 곰팡이까지 핀 빵을 받고도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시어머니만큼이나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무슨 일이야? 얼굴은 또 왜 이리 창백해? 나 배탈 났나 봐. 배가 너무 아파. 병원은 다녀왔어? 병원에 사람 많아서 일단 약국에서 약만 사왔어. 엄마도 지금 온다니까 엄마가 끓인 죽 먹고 하면 금방 낫겠지. 배탈 났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지. 그리고 걱정되게 어머니한테 전화는 왜 했어? 당연히 내가 아픈 거 엄마도 알아야지. 그리고 나 배탈 났을 때마다 엄마가 끓여준 죽 먹으면 금방 낫더라고. 그래서 죽 끓여달라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저 역시 그동안 크게 아픈 적은 없지만 아파도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 전화에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왔어요. 민석아, 우리 민석이 괜찮아? 지희야, 너는 그러게 왜 그 빵을 민석이에게 먹였어? 내가 너 먹으라고 줬지 언제 우리 민석이 먹이라고 줬어? 너는 왜 그 빵을 민석이한테 줘서 우리 아들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너가 먹었어야지 너가. 어머니, 그럼 제가 배탈이 났겠죠. 그러게 애초에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빵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요. 됐고 민석이 먹을 죽이나 끓여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죽을 끓일 만한 마땅한 재료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쌀만 넣고 흰 죽을 끓였습니다. 배탈이 난 거니 괜히 이것저것 넣고 끓이기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성 들여 열심히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죽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멀건 흰죽이 뭐니? 아무래도 배탈 났으니 괜히 다른 거 먹으면 더 탈이 날 것 같아서요.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 더 영양가 있는 재료를 넣어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죽을 그대로 버리고는 집 앞 마트에 가서 한우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고기를 잔뜩 넣고 죽을 끓여서는 호호 불어서 직접 먹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배탈 났다고 쫓아와서 죽까지 끓여다 먹여주는 모습을 보니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하는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네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있어?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집에 가서
개복숭아 수확하는 일 좀 도와드리자. 엄마 혼자 이 뜨거운 날 농사일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갈 수 있지? 나야 뭐 그 전날 미리 일해놓으면 갈 수야 있지. 그런데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금요일에 연차 쓰고 가야지. 솔직히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일하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금요일에 가려면 그 전날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밥 먹는 시간과 잠을 줄여가며 주말까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동안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어요. 다음날 연차라며 약속을 잡더니 금요일 새벽 1시에 네 발로 기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하려면 슬슬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데 남편이 숙취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한 저는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어나봐. 오늘 개복숭아 수확하러 가기로 했잖아. 10분만 더 잘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게 어제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 몰라. 좀만 더 누워있을래. 숙취로 힘들다며 늦장 부리는 남편 때문에 늦게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우리, 아니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온다더니 왜 이리 늦었어? 둘 다 밥은 먹었어?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먹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오면 어떻게 이래? 와서 일단 밥부터 먹어.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뒀는데 남편에게 압력솥에 새 밥을 퍼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는 남편과는 다른 잡곡밥을 주었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한 잡곡밥인데 민석이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잡곡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넌 이 밥 먹어라.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더 좋아해서 즐겨 먹긴 하는데 남편에게는 갓한 밥을 주면서 제게는 밥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잡곡밥을 건네니 뭔가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긴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졸린다고 계속 하품을 하더라고요. 아, 피곤하고 온몸이 다 쑤시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민석이 어제 술 먹었니? 엄마. 결혼식 때 온 친구들이 갑자기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술 좀 먹었어요. 너무 많이 마셨는지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속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그냥 넌 오지 말고 지희만 보내지 그랬어. 힘들게 너까지 왜 와? 평일에도 죽어라 일하는데. 안 되겠다. 민석이 너는 너무 힘드니까 쉬고 지희만 같이 일하자. 오늘은 날씨 흐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이 말에 남편은 바로 큰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이 정말 얄미웠지만 어차피 오늘은 일을 도와드리러 온 거니 마지못해 저만 개복숭아를 따러 갔어요. 개복숭아 따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개복숭아를 땄어요.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은 땀범벅이 되고 얼굴은 타는 것처럼 시뻘개져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누구야? 웬 시골 촌년이 우리 집에 왔어. 너 이러니까 진짜 웃긴다. 일하고 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덥고 힘드니까 웃지 마. 남편 말에 기분이 언짢아진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쓱 보더니 남편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지희야, 솔직히 민석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정색을 하니? 지금 네 꼴 보니까 그야말로 시골에서만 먹고 자란 촌년 같다.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얼굴 빨개졌다고 놀려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복숭아 따느라 너무 지쳐서 화를 내고 따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촌스러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하네. 요새 웃을 일도 없었는데. 아유, 날씨가 덥긴 하다. 지희야, 나 먼저 씻을 테니까 너는 밥 좀 새로 안 치고 국 좀 끓여라. 너는 국 다 끓이고 씻어. 화장실은 한 개뿐이고 시어머니와 같이 씻을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상을 다 차리니 시어머니가 씻고 나왔고 저도 이어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씻고 나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밥을 다 먹고 국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넉넉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황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건 지금부터였어요. 밥을 다 먹고 이를 쑤시던 남편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다 씻었어. 근데 된장국이 너무 짜더라. 된장을 통째로 둘이 부었나 봐. 일도 전혀 하지 않는 남편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고 지 생각만 할 줄 아는 남편놈을 낳은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지희야.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우리 민석이 안 그래도 위장이 약해서 소화 잘 못 시키는데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음식해. 그나저나 국이 다 떨어져서 이를 어쩐담? 그냥 남아있는 밑반찬으로 먹어라.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며 일한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은 것도 분한데 평가질까지 당하고 있으려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야, 김민석, 너는 아침부터 잠만 쳐자놓고 한 게 뭐가 있다고 밥 먹어? 박지희,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야? 너 미쳤어? 어머니야말로 너무하세요. 아들 입만 입이고 저는 주둥이에요. 이렇게 먹다만 음식이나 먹어야겠느냐고요. 그리고 국이 그렇게 간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국물 하나 남김없이 다 먹어놓고 맛이 없다고 하세요. 기껏 끓인 사람 기분 나쁘게. 너 그거 일하고 더 먹었니? 정신 놓았어? 아니요. 저 정신 완전 멀쩡해요. 저는 이런 푸대접 받으며 여기에 도무지 못 있겠네요. 저는 집에 갈 테니 나머지는 모자끼리 알아서 하세요. 너 없이 어떻게 일하니? 아직 따야 할 개복숭아가 얼마나 많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없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일은 부려먹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는 일 못해요. 아시겠어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 얼굴에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던져버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엄마 혼자 어떻게 일하라고. 왜 혼자 일해? 아들이 너가 직접 도와야지. 난 갈 테니까 모자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농사일하러 오라고 했고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나니 2번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가지 않으니 남편은 혼자 일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며 농사일을 돕기 위해 회사에 연차나 반차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사일하고 오면 힘들다며 다음날 지각이나 무단 결근을 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업무에 소홀히 하는 직원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 농사일 때문에 근태가 엉망인 남편은 1년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게임에만 미쳐서 살았어요. 새벽엔 혼자 배달음식 시키고 놀고 술 마시고 잠만 잤습니다. 게다가 부부 공동 생활비로 성능 좋은 컴퓨터까지 샀어요. 말로는 회사 구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력서 작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생활이 한심스러워서 대화도 시도하고 싸워보기도 했지만 말이 도통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고
그저 집만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 일 하느라 바빠서 남편이 밥을 굶든 말든 신경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는 아니니까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겠거니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한가득 장을 봐서 오셨어요. 당황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어머니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엄마, 왔어?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이것저것 사왔다. 얼른 밥 차려줄게. 너는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민석이 밥을 챙겨주지 않았으면 애가 나한테 밥을 다 해달라고 하니? 오셨어요? 그동안 저도 일이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겼네요.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와서 나 좀 도와라. 죄송한데 지금 당장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일단 하던 일 먼저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남편도 일 안 하고 있는데 저라도 일을 해야지 이 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라도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는 요리를 시작했는데 부엌에서 냉장고 상태가 어쩌느니 청소가 엉망이라느니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하느라 바빠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가서 불러보니 임금님 수라상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질렸는데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이 다 빠졌네. 그리고 지희 넌 그깟 푼돈 버는 쇼핑몰 운영한다고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니? 너 내가 경고하는데 돈 번다고 민석이 기죽이지 마라. 지금은 놀지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네가 쇼핑몰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보다 돈 많이 벌 사람이라고. 지금 저보다 돈 더 많이 벌려면 대기업에는 가야 할 텐데요.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한 남편을 받아줄 대기업이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가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너 통장 가져와봐. 시어머니 말에 당당히 폰뱅킹 어플을 열어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보네. 그래도 쇼핑몰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 너무 불확실해. 그러니까 그깟 쇼핑몰 한다고 유세 떨지 말고 우리 아들 잘 내조해. 참, 그리고 다음 주에 고구마 캘 거다. 그날은 핑계 대지 말고 꼭 와라. 어머니 아들 지금 백수잖아요. 종일 게임만 하고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데 어머니 아들만 가면 되지 일하는 저까지 꼭 가야 해요? 게다가 남편은 지금껏 우리 집 농사일 때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이 말이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라면 그냥 네 하고 오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종신 식구라는 말도 몰라? 사위는 손님이니 처가에서 일하면 안 되고 며느리는 식구니까 시댁에서 같이 일해야지. 그리고 보기에도 귀한 아들을 너한테 준 것도 아까운데 너네 집에서 어떻게 일하는 꼴을 봐? 살다 먹던 숟가락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비웃더라고요.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아까부터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더니 꼴 좋다. 순간 부모님이 마련해준 이 집에서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에 있던 음식들을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아까운 음식들을 다 버리고 난리야? 네, 저 미쳤어요. 지금 둘이서 편먹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평생 끼고 살지 결혼은 왜 시키셨어요? 박지희,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제정신이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잘한다고 손뼉치고 앉아있더라고요.